자, 1편에 이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인종이 황인종보다 영감이 더 작동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inspiration, perspiration 이렇게 운을 맞춰 놨는데, 근데 제가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초등학생 때겠죠. 이상하다. 천재는 머리가 좋다, 두뇌가 좋다,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넣고 영감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서양하고 동양하고 천재를 보는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개념 차이인 것 같아. 서양은 천재라는 것은 이 창의성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뭔가를, 새로운 거를 생각해낸다. 창의성, 바로 그 영감이죠.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한다. 그거를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거를 천재라고 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족을 더 붙이자면,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 99%의 영감과 1%의 노력이다. 에디슨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99%의 노력이라고 했다. 양자의 조합의 비율이 어찌 됐든 간에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시 영감이라는 것도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자질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노력도 환경이 받쳐줘야, 따라줘야 되니까 그것도 환경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것도 유전자하고 환경의 조합인 것 같아요. 천재라는 것도.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천재를 보는 시각 차이가 있죠. 동양하고 서양하고. 그처럼 동양인하고 서양인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고하는 게 다르고, 그런 차이가 지금 우리가 보듯이 동양 문명하고 서양 문명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백인종, 황인종,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종을 세 가지로 구분하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근데 그 분류도 백인들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백인들은 원래 분류를 잘 하니까, 과학을 하는 마인드하고 통하는 거겠죠.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동양인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그 백인이라고 지칭되는 그 인종, 백인,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하얀 게 특징일까요? 유럽인을 봤을 때, 유럽인의 평균을 보자면, 적어도 한국인의 20%는 유럽인의 평균처럼 그런 피부의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백인처럼 그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이 한국 사람에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종을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나눈다.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골리안, 코케이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일반적이죠.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소위 백인종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백인을 볼 때
그래요. 그 사파 같은 거를 보면 백인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코를 크게 해요. 근데 뭐 사실 뭐 코 큰 사람도 한국에 있죠. 한국 사람도 많거든요. 또 어떻게 하나요? 머리 노랗게 하고 눈은 파랗게 금발 벽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형적인 백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금발 벽안이 백인종 중에서도 다수가 아니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금발이 백인들 중에 한 10%나 될까요? 벽안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원나라 시대 때 지금 이란인 있잖아요. 이란인.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인이라고 했겠죠. 뭐 지금 이란인도 뭐 자기들 스스로가 백인이라고 그러고 뭐 아리안이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보면 백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죠. 예. 근데 원나라 그 당시에 그 이란인들을 그 백인들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어떻게 지칭을 했나요? 생목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일단 바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목인을 눈이 파란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끝까지 잘못 알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아직도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재생명목지인의 준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아직도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점에 관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생목인 눈에 색깔이 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 동양 사람 황은정, 우리 동양 사람이 이 색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무채색이 아닌 유채색을 말해요. 무채색이 아닌 칼라를 색이라고 하죠. 근데 동양 사람은 생기 모습이 무채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은 머리, 아니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머리가 흰색이 되고, 그리고 피부톤은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별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황인정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자면 무채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란인을 딱 봤더니 눈에 색깔이 있다. 참 파격적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금발의 벽안이라고 하지만 그 백인종들을 볼 때 머리 색깔도 굉장한 스펙트럼을 보이죠. 눈 색깔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할 때 색깔도 많이 구별을 해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자기 짝을 구하는 그 매칭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키, 몸무게, 그것뿐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 색깔, 눈 색깔, 이런 것도 이제 적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특정한 색깔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도 되고, 서로 이제 구별하는 것도 되죠. 이거는 황인종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여기서 또 좀 생각해 보자고요. 동양 사람은 지금 뭐 인종적으로 서로 이제 섞여가지고 살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되고 교류가 많아지니까. 근데 한 1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뭐 타인종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도
뭐 아주 뭐 몇백 년 전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면서, 아, 사람 모양이 이렇구나. 이제 서로 인간에 대해서 비주얼적으로 뭐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느끼는 정체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느끼는, 백인종들이 이제 황인종들을 볼 때, 이제 익숙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을 잘 구별을 못하죠. 자기들은 딱 일단 사람 얼굴을 보면은 색깔이 눈에 들어와요. 아, 이 사람은 머리가 갈색이다. 눈이 좀 푸른색이다. 뭐, 푸른색이면, 뭐, 푸른색 중에서도 뭐, 다크 블루다, 뭐, 라이트 블루다. 이렇게 뭐, 같은 파란색이라도 굉장한 다양한 그라데이션을 보이죠. 예. 색깔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에 대해서 예민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딱 볼 때 이제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은 구별이 안 돼요. 아, 10분이 넘었네요. 10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끝이죠. 예. 다음에 3편에 또 계속 할게요. 바이.